바꿨네요. 천안인생극장에 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천안인생극장 팀장이고요. 저희 이제 나도 감사하다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 대표님이 한 40년을 이제 강의를 하셨고 레크레이션 협회 부회장님이세요. 그리고 23년간 라이브 생방송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극장은 2021년도 10월 10일 날 저희 대표님이 인수를 하셔서 이 극장에 딱 무대에 올라서셔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천안에 쇠바시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천안의 쇠바시 그래서 나도 강사다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6회 두 분씩 추천 강사 두 분씩 해서 10분의 강사님이 이제 배출이 되었고 오늘 이제 11호, 12호 강사가 이제 강의를 하세요. 제 대표님이 이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니까 네 한번 박수를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이 극장에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저희 팀장은 우리 정명의 팀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좀 장애가 있긴 하지만 장애를 딛고 지금 이제 사실 전문 강사이신데 저희 극장의 운영 팀장으로 와서 이 170석을 한번 멋지게 한번 우리 세바시처럼 이 천안 지역에 가장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애인식 개선 전문 강사로 지난주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달 돼서 벌써 이제 출강을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문 국회의원님 오셨지만 어떤 분이 저희 극장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문희석 국회의원은 1년간 절을 다녔는데 먼 발치에서만 봤는데 천안인생 극장에 와서 보니까 코앞에서 봤다. 저는 이정문 국회의원님을 두 번째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높으신 분들을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저희 그 충남봉사단 단장님인 시무번 단장님이세요. 예, 단장님이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죠. 아이고 오늘 일어나실 때. 네, 이렇게 단장님 덕분에 유명한 국회의원님을 코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정말 저희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냐면 저는 강사들이 직접 그러니까 스스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해요. 우리 이제 여기 다 50대 넘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대가족이 살았잖아요. 저는 정말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딸만 둘이에요. 굉장히 핵가족이었고 물론 이모 작은아버지 다 같이 살았지만 그 많은 식구가 좋았고 그래서 아이도 많이 낳고 싶었어요. 진짜 3명은 낳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들 하나 딱 낳았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는 강사들이 스스로 이렇게 원하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도와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는 지금 이 강의가 끝나고 밖에 식사가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 강사님들이 손수 만들어 오시는 식사예요. 저희 4호 강사님이 호두과자를 기부를 하셨고요. 5호, 6호 강사님이 10만 원씩 기부를 하셔서 뭐 족발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걸 샀고 오늘 강의하시는 강사님이 자기 강의도 바쁜데 추어탕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위익한 강사님이 또 10만 원 기부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식사가 차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맛있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강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100명, 200명 돼서 저는 가마솥으로 국을 하나 끓여서 먹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는 유튜브에서 아마 이렇게 큰 방송 스튜디오는 여기가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안, 이 공간을 전국의 새로운 실버 문화의 지금 탄생지로 만들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70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70대도 당당하게 무언가 할 수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여기는 5, 60대가 시작하는 스타트 라인으로 지금 시작해서 나도 강사가 첫 번째로 그래서 이걸 지금 지난 달부터 저희들이 몸으로 원래는 6명 정도가 있어야 이게 좀 잘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도 잡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하여튼 적은 인원으로 최소한으로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가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지금 이 방송이 이제 스튜디오가 이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 밖에도 또 스튜디오가 하나 있고, 저 밖에는 앞으로 이제 우리 이쪽 지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저기에서 방송을, 토크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큰 방송을 앞으로 우리 이제 심우범 우리 박사님하고 이곳에서 우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방송을 이제 시작 걸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제 이쪽 지역에서 유튜브 강좌를 이제 내년부터 1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아시죠? 챗GPT, AI 아주 무섭게 지금 이제 시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챗GPT, AI 간단합니다. 챗GPT는 내가 비서를 두느냐 안 두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내 비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챗GPT도 여기서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강의하시는 분이 원래는 자기 스마트폰을 여기다 열어놓고 여기서 보면서,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 질문에 답하면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고 오늘 모처럼 만에 우리 여기 지금 계속 우리 축사를 하시는 분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도 오고, 그리고 또 요즘 정치권이 얼마나 지금 시끌벅적합니까 사실은. 그리고 내년 4월 때문에 이 바쁘신 와중에도 그래도 지역구가 아니는데 사실은 오늘 저희 축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이정문 국회의원님은 여러분 축사로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천안병 지역국회의원 이정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근 진짜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인가 싶었는데 어제하고 오늘 또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내일 또 비가 그치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한겨울 여러분들 또 건강관리 잘 하시란 말씀으로 먼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의 세바시 나도 강사다 프로그램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런 또 좋은 공간과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우리 심의원용 천안 인생극장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천안이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는 발전을 했는데 문화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심에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심현용 대표님께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분의 강연이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세 분 중에 두 분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김소담 좋은 이웃 중앙회 회장님, 또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 위원장도 맡으시면서 요즘 또 연탄 전국 각지에 또 우리 소외계층을 위해서 요즘 연탄 배달 하시느냐고 진짜 눈꽃을 새 없는 시 바쁘신 우리 또 김소담 위원장님께서 오늘 또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시고, 또 우리 유익한 바르게 살기 운동 천안시협의회 협의회장님께서도 사실 천안에서도 가장 바쁘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또 이렇게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두 분께서 또 겪어오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우리 시민들에게 잘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오늘 제가 그 전에는 많이 접하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박 기자 우리 대표님께서도 또 인생 살아오신 얘기 오늘 진솔한 얘기 아마 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또 우리 연말연시 따뜻한 그런 마음이 온기가 불어오르는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심현용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심우범 우리 박사님께서도 함께 이런 자리 마련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기 직접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신 분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죠?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시고 또 감사 말씀 드리고요. 또 여기 지금 제가 낮에는 올수 있지만
지금 이제 낯선 얼굴도 보입니다. 앞으로 이 낯선 곳이 익숙한 것으로 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강사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소당 네, 여러분 박수와 함께 제 초청 강사님이십니다. 오늘 초청 강사.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와봤어요. 와봤고, 지난번에는 저도 이제 좋은 분들 모시고 여기서 축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오늘 오신 분 중에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그 신박사님한테 약간 좀 제가 거절을 하려고도 마음도 먹었고 또 워낙에 또 이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 활동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사실은 그 중에 저희도 이제 미약하지만 일조하는 그런 어떤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게 김자 성만 한문이고 소당이라는 이름은 한글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4대 독자거든요. 어쨌든 집에는 4대 독자고 우리 아들은 5대 독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6개월 방해를 받은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3대 독자, 4대 독자면 군 유필도 했었고 그랬는데 6개월 정도 받았고요. 그 제 이름을 지어주신 것도 저희 이제 부모님이시고 저를 낳기 위해서도 한 8년 정도 불궁되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10남매 중에 아들은 저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귀한 집사시고 자랐지만 그 지배안이 별로 크다.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았지만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4대 독자다 보니까 10살 때까지 책을 켜면은 사고 나니까 우리 아들 죽는다고 뭐 엄청나게 집에서 부모님들께서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제가 그 30대까지 사실은 이 4대 독자다 보니까 그닥 그 군인들한테 효도를 하는 건 사실 못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많이 했었고 가지 말라는 곳도 많이 갔었고 그래서 제 나이 7살 때 이제 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제 여동생이 1살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30대 후반에 이게 2003년도 10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집 앞마당에서 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 나이가 38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라는 그 진짜 애틋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처음 제가 갖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제 좋은 이웃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만들어진 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정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좋은 이웃이라는 단체는 2004년도에 설립돼서 올해 19년 된 단체이고요. 말씀하신 거 아까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는 2017년도에 저희들 설립돼서 올해 한 6년째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1960년생이 지금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한 270만 명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출생아 수는 약 한 27만 명 정도 채 안 되는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이건 누구나 공감할 수도 있고 누구나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의원님 같은 분들이 좀 빨리 좋은 정책을 내주셔가지고 국가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민간단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의 영역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출산위원회는 옆집에서 불이 났을 때 불이라를 외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이지 어떤 그 행위를 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것이 다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소신껏 민간단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좀 한번 좀 넘겨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강의 내용 주제는 19살입니다. 19살, 아까 우리 회원분들 여쭤봤더니 미성년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 좋은 이웃이 탄생된 것이 올해 19년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04년도 5월 28일 날 설립돼서 올해는
5월 28일 날 19주년 행사를 했는데요. 여기 바르게 살기 협의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단체는 그 단체의 색깔이나 성향이나 추구하는 목적이 다 틀리거든요. 저희 좋은 이웃은 원래는 주 목적 사업은 찾아가는 문화 공연과 청소년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그 다음에가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한뜻 겨울이면 연탄봉사도 하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좀 해드리겠는데, 그 봉사단체를 이용하다 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때로는 안티도 많이 생기고 루머 여러 가지가 사실 상당히 이제 다변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소지가 너무나 많거든요. 오히려 이제 저 봉사단체도 이제 진짜 완전 경쟁을 하는 그런 어떤 모토가 생기다 보니까 때로는 좀 안타깝고 현실적으로 이거는 너무 강인한 어떤 성향을 갖고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나름대로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불구하고 오히려 또 해가 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다는 그런 것을 좀 나름대로 스스로 느꼈거든요. 보통 일반 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바르게 살기도 관전단체라고 표현하겠지만 보통 회장분들 임기가 있잖아요.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는 1년 정도 된 거 알고 있고 바르게는 4년 정도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좋은 이웃을 유독 제가 2004년도에 만들어서 19년 동안 대표가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어요. 제가 이제 19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은 저희 단체는 사실은 재원이 없거든요. 저희는 회비가 없어요. 회비가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창립 행사를 9년 전부터는 온양오천역 광장에서 그전에는 창립 행사를 호텔에서 의식 행사도 하고 여행도 들고 술도 먹고 했는데 그닥 이 봉사단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9년 전부터는 야외에서 아산시 17연면동 어르신 대상으로 프로문화 실천 행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것이 이제 올해 9년째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또 시너지가 있고 오프라인에서 어르신들 서로 더 스킨십하고 서로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저희끼리만 이렇게 창단식 하는 거, 창립식 하는 것보다 좀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잘 하고 있고요. 저희 회비가 없이 과연 어떻게 저희들 행사를 진행하느냐라는 것은 저희 회원들은 사실은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감사한 분들이세요. 저하고 한 10년 이상 된 임원진들은 거의 80% 정도가 10년 이상 계셨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들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발벗고 니꺼 내꺼 따질 거 없이 정말 성실껏 어르신들이나 소외계층 대상 아니면 장애인 대상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원이 많은 단체가 어떤 때는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돈이라는 것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부를 갖고 음해하고 험담하고 올려놓고 흔들고 이런 과정이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순수성을 잃지 말고 순수한 비용이 민간단체로 남자라는 거 취지로 여지까지 어떤 그런 어떤 불상사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그만큼 우리 회원들께서도 진짜 발롭고 열심히 하셨다는 것이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그 봉사가 물론 돈 갖고도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마음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면 그 이상의 배가가 될 수 있는 좋은 뜻깊은 그런 행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을 상대방에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게 가지만 그래도 저희들 단체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올해 9년 동안 연탄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한 400 정도 배분해서 50가구 2만 장 정도를 1년에 한 번씩 해서 올해 한 18만 장 정도 아마 배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연말 기준 통계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전국에 8만 1,700가구 정도가 연탄을 겨울 난방으로 쓰는 분이 계세요. 그 중에 13%가
온실, 하우스 재배하는 쪽에 난방을 하시고 나머지 87%는 지금도 한겨울에 난방을 연탄으로 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충남만에도 지금 한 2,600가구 정도가 연탄으로 겨울 나고 계시거든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탄 쿠폰을 나눠주지만 그거 갖고는 한겨울 알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한 500장 정도 쿠폰을 주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대부분 10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연탄을 떼고 가다 보니까 한 1,200장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연탄 배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연탄은 지금은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인체에 그닥 이렇게 유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일반 탈석탄은 지금 아직도 일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가정에 쓰는 연탄은 일산화탄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탄가스 맡아서 돌아가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는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 사실은 저희 단체뿐 아니라 정말 존경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 저희가 2007년도 12월 초에 그 인천대교에서 바지선이 와서 크레인이 삼성 1호가 여기 어디죠? 경남 거제도로 가는 와중에 지금 홍콩 유주선에 충돌해갖고 약 한 8,000헥타르가 지금 기름 유치되어 있던 그런 큰 대형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진짜 우리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약 한 120만 명이 참여를 해서 만 2년 만에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큰 대단적인 게 있어서 충남은 자원봉사의 성지라는 그런 용어를 늘 붙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충남의 일단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어느 지역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전혀 비교할 수 없고 손색이 없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산만 해도 약 크고 작은 단체가 한 28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어떤 그 자원봉사의 어떤 단체나 자원봉사 역할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 분들이 처우 개선이 상대방을 소외계층을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원봉사자를 대우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이 우리 지자체나 우리 의원님 같은 분들이 처우 개선을 이제는 자원봉사자한테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 스스로가 자원봉사자나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원 내지는 그 환경을 개선해주지 않으면 좀 쉽지 않다, 힘들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리셨고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은 저희들도 내일 모레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진짜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식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이게 포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들도 여의도에서 이번에 21일 날 사회공헌 유공단 포창하는데 그분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상을 주고 있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갖고 있거든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분들이 1년 동안 고생한 만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 내지는 교통비 지불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 그래서 하다못해 상을 드리고 그들에 대한 처우 개선, 그들이 어떤 식으로 감동을 먹을 수 있는지를 늘 저희 단체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행사 이게 아마 유튜브도 아마 저희 같은 사람 내지는 아니면 정무직이나 아니면 선출직 같은 추천을 해서 아마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한 꼭지점을 만들어서 이것을 플랫폼 짠 다음에 그 시너지를 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 뜻이 아마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도 좋고 우리 수의원님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사각지대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봉사자의 어떤 처우 개선이 앞으로도 좀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30대 후반에서 지금 제가 50대 후반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도당 대표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0대, 40대, 50대가 가장 왕성한 나이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위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좋은 이웃이라는 이 슬로건이 좋은 울타리는 선한 이웃을 만든다는 슬로건이거든요. 이 좋은 이웃이 없었더라고 하면 제가 지금보다 더 과연 윤택했는지 더 행복했는지 아니면 행복하지 않았는지 따져봤을 때 이 30대 후반부터 현재 50대 후반까지 내 삶이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30대 후반 때는 사실은 이 재활용 봉투가 없을 때 천문점에서 쓰레기 봉투를 주워갖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다녔거든요. 지금은 환경도 많이 좋아지지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토요일 날 놓고 일요일 놓고 우리 아이들이 자고 왔을 때는 늘 저희 아빠한테 저한테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뭐 그닥 돈을 벌어오지 않는데 무엇이 바쁘냐라고 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저한테 많은 원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 결혼을 했고 나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빠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큰 안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가끔 수단만 먹으면 아빠가 감사하고 고맙다 말을 듣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아이들이 성장했다는 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어린 시절에 사회적자로서 부모한테 효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연배들을 대상으로 제가 어른들 케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어느 길을 가든 어느 곳에 어르신을 만나든 늘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섬기고 그분들한테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고 또 내가 늦게 쳐듣고 사내죽다는 이유로 불을 졌다 보니까 그게 후회가 너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집 앞마당에서 어머니 객퇴하셨을 때 저 6개월 동안 완전히 실업증이 걸려가지고 6개월 동안 집에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이른 시간에 담배 한 가지 피우고 곰곰이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우리 돌아가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다 스스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살릴 수는 없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그 연배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자고 한 것이 이제 좋은 이웃이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 좋은 이웃이 왜 만들어졌고 회장님은 왜 미친 듯이 왜 이렇게 좋은 일에 올인을 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먼저 말씀 못 드리죠. 이런 계제가 됐기 때문에 불효를 저질렀고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그 연배들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이 봉사단체고 그거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의 어떤 생활이 됐고 그 행복한 삶을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해주고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우리 아빠 엄마 얘기했을 때 그나마 아이들이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 진짜 온 세상에 많이 퍼져야 되고 그 따뜻한 온기로 정말 소외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그 사람들이 위해서 뭔가 우리 나라가 뭔가 지금보다는 좀 더 환한 진짜 밝은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리 자원봉사자 단체 내지는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누구는 해야 되거든요. 누구는. 그래서 늘 제가 존경하고 또 늘 저한테 또 따뜻한 마음을 다가와 주시는 우리 최우 박사님께도 뵌 지는 많이 오랜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뵌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늘 같은 자리에서 따뜻한 마음 갖고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최우 박사님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진짜 여담이고 또 진솔한 마음이지만 우리 이정은 국회의원님은 지역구가 천안의 병이시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아산에 저희 행사에 오셨고 올해 청리 19년에도 오셨고 여기 뭐 오세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뭐 그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 지역을 벗어나서 어떤 단체에 축하내려 오시는 것은 진짜 보통 마음 먹고는 올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지역권 의원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서 오셨다는 그 자체만은 저희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다시 너무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임원분들도 그래서, 아니, 저분들이 청양서 아산까지 오려면 많은 고민을 하셨을 때도 불구하고 오셔서 장시간 동안 더운데 1시간 동안 기다리셔야죠. 그 3분을 축사하기 위해서 몇 시간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회원들이 아산분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국회의원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넘어가시는 거야. 굳이 내가 뭐 어렵게 왔다가 아니라 스스로 본인들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출직 이런 분들이 좀 더 앞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더 갖고 있으면 우리 봉사단체장이나 우리 봉사자분들이 좀 힘이 나지 않을까 이런 또 바람을 해보고 싶고요. 그런 뜻으로 우리 이종 의원님께 우리 단체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이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올해까지밖에 아마 단용으로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명칭을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출생 대책 범국민 운동본부라는 명칭을 아마 쓰여야겠다는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출생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 최하위고 0.7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저희도 이제 내년에 계획에 이제는 돈보다는 좀 캠페인으로 가갖고 몸소 직접 현장에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저출생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신부원 단장님도 단체 운영하고 계시지만 이게 민간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돈을 지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단지 이제 저출생 문제는 범국민 운동으로 가야 되고, 진짜 우리 예전에 새마을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전 국민이 이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지 않으면 국가는 완전히 부도가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진짜 위기상황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서로 고민을 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장애인분들이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그들을 보호하지 말고, 한 사람의 아티스트를 발굴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하더라도 문화예술이나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도 단체의 하나의 통로고 채널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장애인분들이라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협회나 단체에 해주면 진짜 지금 성공한 케이스로 지금 열심히 문화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 역시도 좀 장애인분들의 관심 가진 것도 2016년도니까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한 장애인 아티스트 발굴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 직속 그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늘 감사드리는 우리 유튜브 애청자는 아니겠지만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는 충청남도에 약 65만 명 정도의 자원봉사 여러분들 앞으로 더 하시는 일과 또 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단체가 서로가 부딪히며 싸우지 마시고 서로가 따뜻한 생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저희는 뭐 두서운들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가장 중점을 두고 하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은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따뜻하고 밝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방
그 프로그램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끝나고 나서 노래 한 곡을 꼭 하시는 게 이게 자체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18번 노래를 아마 제가 지금 11호까지 오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지금까지 가장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가수가 돼야 되고요. 원래는 노래를 못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못하는 사람을 뽑는 게 여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노래 못하는 사람 중에 우리 천안시 의회 의장님이 정말 노래를 못하세요. 이게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한번 들어오면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소당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신청하신 곡은 내 나이가 어때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우리 김소당 18번 함께 듣겠습니다. 술 한잔 마셔야겠다. 네, 잘못됐네. 이 노래가 괜찮은데. 사랑의 나이가 가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은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 어느 날 노을이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2절까지 들어갑니다. 네, 2절 다 함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2절 함께 합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데 어느 날 눈물이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6회 우리 나도 강사다 우리 김소당 회장의 강연 초청 강사로 강연 끝나고 단체로 사진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안 하실 건가요? 그냥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이제 두 번째 강사님 우익하님. 네. 여러분, 박수로 우리 시부 강사님을 여러분에게 모시겠습니다. 앉으시고. 반갑습니다. 저는 바르게 살기 운동 천안시연의 회장 이익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라 58 개띠로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솔직히 지금 바르게 살기는 진실, 질서, 화합 이 3대 이념입니다. 그렇지만 3대 이념 중에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체라도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화합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브라운 요양병원 의사입니다. 왜 봉사활동을 하려면 그냥 제가 뭐 국민연금이나 또 개인 보험도 2개 들어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좀 활동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활동 하더라도 항상 돈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좀 1년간 쉬었다가 반대가 다 해서 제가 브라운 요양병원에 같이 동참해서 지금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58년 5월 1일 전라남도 강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6남매 중에 4째입니다. 그래서 위에 형님이 2분 계시고 또 누나 한 분이 계시니까 지금 같으면 태어날 수도 없죠. 그래서 지금 옛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렸을 때 조금 행동이 좀 둔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늦게 들어갔지만은 그래서 우리 집이 그런 데로 잘 살았어요. 잘 동네에서 잘 살고 뭐 시골 우리 어렸을 때 머슴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아버님께서 중학교 3학년 때 이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문계에 가려고 공부를 하다가 실업지로 진로가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때 방황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주에 있는 강주상고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한때는 인문계 가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열심히 강주상고 동기들 중에서 지금 현역으로 있는 동기들도 좀 있습니다. 나주시장 윤영태라든가 또 우리 얼거벗은 세계사에서 미국편 하는 김봉준 친구도 있고, 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비서관을 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최경환 친구라고 국회의원도 했던 친구들, 그런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 지역은 그때는 기업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들 은행 목적으로 은행에 가려고 엄청 공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업할 때 한국은행에 12명이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또 회사 다니면서 제가 우리 3학년 3 반짝이 나니까 서울에 있는 24명이 있는데 모인 친구 중에 20명이 은행에 다녔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은행을 목표로 공부를 했지만 저는 대학을 가려고 생각했다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주사이나 그런 데에서 좀 솔직히 좀 남들이 친구들이 대부분 가는 은행에 못 가고 저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롯데 삼강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롯데 삼강에 가 있지만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야간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야간대학에 그때 롯데 삼강에서 뭐 지방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본사에 근무하다가 하루아침에 강북 지점에 내려가서 근무하다가 가니까 마침 그 야간대학에 입학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간대학에 가서 입학을 하고, 그때 시절은 좀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학교 끝나고 11시 정도나 집에 와서 그때 저녁을 먹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88년 4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엄마가 그때 11월에 교통사고를 좀 났어요. 내 엄마가 내가 아는 사람이 회사 와가지고 신입사원들 교육 좀 시켜주라고 해서 했는데 통근버스에 뭐 아는 사람 또 사모님이고 그러니까 제 봉고차 앞에 태웠나 봐요. 그런데 거의 굴러가지고 머리를 좀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좀 하고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한 1년 넘게 입원하고 있었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엄마가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조금 그때는 좀 상태가 안 좋고 그랬던 그래서 그러면 모든 인을 다 끌어버리고 시골이라든가 그러나 뭐 산중이라든가 바닷가 가서 생활하려면 학교 선생님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강주에서 교육대학원에서 교사 자격증을 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알아봤더니 경원대학교 지금 가천대학이죠. 가천대학에 그 교사 자격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때 좀 비율이 좀 셌던 것 같은데 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래서 내가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본사에서 바로 그 다음날 발령이 나더라. 그러나 자리가 필요했는데 네가 본사에 오고 싶은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는데 바로 나가지고 본사에 와서 마케팅을 했습니다.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뭔가요 그 예엄마는 경희대학교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근무 끝나고 또 야간에는 뭔가 경원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경희대학교 가서 이제 자고 그러면 애 엄마가 그냥 병원에 나오는 음식 있잖아요. 음식을 다 모아놔요. 그러면 그 둘이 먹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그때 또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중환자실을 가면 보통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은 네 젊은 놈들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중환자실 마음대로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또 헌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헌혈을 좀 많이 해서 헌혈 증서를 보여줬어요. 그때 여기 헌혈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그러지 말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직원들이 와서 좀 헌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와서 헌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고 그래요. 여기 갔다가 아침에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물리역에 영등포 물리역에 가서 아침에 샌드위치 먹고 여기 출근하고 또 이제 대학원이니까 이틀에 한 번씩 다니잖아. 그래서 대학원이 없는 날은 집에 가서 이런 거 청계 가서 또 경희대학교 병원 가서 입원하고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엄마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져가지고 상태도 좋아지고 그래서 다행히 그래서 이 엄마가 우리가 여기 할 때 좋아져가지고 상태적으로 퇴원해가지고 이 엄마가 아시아나 항공이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엄마도 열심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엄마가 그러더라고 1년에 장기 기준에 한 명씩 뽑는 그 모범사원에서 뽑혀가지고 상도 받고 그때 월급도 더 받고 뛴 것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롯데성강에서 다니다가 제가 고졸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고졸로 들어갔는데 대학 나오고 대학원도 나갔지만은 진급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랬더니 내 친구가 지금 하늘나라 가 있는 내 친구가 아주 유명한 회계사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롯데에 있으면 진급도 어렵고 그러니까 나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솔고 바이오 메디칼에는 지금도 뭔가요? 호스탄 등록된 그 회사로 옮겨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좀 또 열심히 했죠. 내 성격에.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좀 회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내가 서울 지점에 근무했는데 그때 회식을 1년간 한 번씩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일이 음력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음력 5월 1일 날 그러면 연초를 하니까 그러면 성남에 있는 그건가요? 갑자기 그러네. 성남에 유명한 시장 있잖아요. 모란시장 그 가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멍멍이를 통째로 사다가 그리고 가천에 청계산이 있습니다. 그 기슭에 발에 물 담궈놓고 거기에서 수육에 먹고 애기들 먹고 그렇게 몇 년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후배들이 만나면 그때 이야기 합니다. 게 먹었던 지금은 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런데 게 먹었던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내가 다니던 회사가 잘 돼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호텔 등록도 하고 그러려고
우리 사주를 팔았어요. 직원들한테 공짜는 아니고 5,000원짜리 5,000원씩 팔았는데 이제 아직 코딱들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만두면 주식을 언제 처분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샀고 또 결혼하려고 보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식도 사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 회사 주식이 한 1%까지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코스닥에 등록할 때 5,000원짜리가 막 12만 원, 14만 원까지도 갔어요. 20배도 넘어갔죠. 그러면 그때 내가 그 주식을 다 팔았더라면 내가 더 좋았을 건데 우리 회장님께서 이 부장 지금 당장 쓸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있어라 그러면 더 꽃배기는 더 오를 거다. 그 말을 믿고 했다가 그대로 주식도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유 있게 그래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도 되고 또 이것도 상황도 좋아지고 해서 내가 자회사 가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자회사 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자회사에서 그거 하다가 우리가 또 다른 것 때문에 그 자회사를 매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각을 하는데 그쪽 회사에서 계속 나보다 근무해주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이 꿈이잖아요. 한번 자격증을 따놨기 때문에 한번 선생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애엄마한테 그 회사에서 그만두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전라남도 그쪽에 가서 중고등학교 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선생들이 그냥 교육대학 그러니까 대학원 나와서 했던 선생하고 저는 사회물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사회를 먹었던 사람 생각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또 이루려는 제가 마케팅하고 그럴 때는 목표 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빠뜨렸는데 제가 롯데상가 다닐 때 마케팅 조절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포상휴가로 뭔가 태국도 다녀오고 그랬어요. 부부 동반해서 그래서 우리 부서 각번에 갔다 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뭔가를 보여주자. 그래서 제가 학생들의 취미활동 시간에 취미우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걸 작품을 많이 봐줬어요. 그러니까는 시골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는 또 작품을 만들면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격에 들어서 지금 고흥 녹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록도 건너가는 그 항 있잖아요. 그 우체국에서 우리 학생들이 만든 작품 가지고 우표 전시회도 했고 그리고 또 여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선생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래서 그 인정이 되어가지고 또 전라남도에서 근무할 때 정보통신부 장가상을 받았어요. 지도교사 열심히 했다고. 그리고 또 제가 담양에 고소중학교라고 있어요. 조그만 중학교 한 학년이 한 반이에요. 한 반이 17, 8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데는 수학여행 가더라 3년에 한 번 갑니다. 매년 갈 수가 없잖아요. 몇 명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3년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에서 할 때 저는 이제 전공이 일반사회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문이 와 있더라고요. 또 우리 역사 발화하기에 대해서 그래서 또 그걸 공부를 안 봐서 봤는데 또 봤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학생을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금성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데리고 가서 설명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향토 사학자 찾아가서 저는 담양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저는 담양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강진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썼어요. 보고서를 썼는데 거의 전라남도에서 2팀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됐어요. 내가 지도했던 학생이. 그래서 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목포, 순천, 여수 큰 중학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몇 달에 하나. 그래서 저번 내가 전공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뭔가요? 학생이 이제 가철에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 보러 갈 때.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천에 살게 되고 우리 애들이 그래서 그때 과학기술부에 근무하는 또 우리 애들의 친구 아빠가 그 근무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가니까 또 다른 학교 학생이랑 가니까 좀 종합청사에 밥 좀 사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종합청사 밥을 못 먹잖아요.
이야기 밥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그 과기술부 장관 그쪽에 부서도 다 보여주고 그래서 애들한테 그 꿈도 좀 심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정을 하니까 나는 좋죠. 그런데 연마 그래요. 그때는 놀토가 있었는 시절입니다. 2주에 한 번씩 토요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놀토가 되면 뭐 애들이 그냥 아파트 앞에 문 앞에서 막 그러고 그런다고 같이 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더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랬지만 또 애들이 그런다니까 애들이 여도 중에서 제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와서 이제 학교 관련 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용인의 당국대학교가 있습니다. 공교분이 한남동에서 이사 올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 올 때 초창기부터 제가 관여를 했다가 제가 한 8년 4개월 정도 근무하고 명퇴를 했습니다. 명퇴를 하고 이제 놀면 뭐합니까? 제가 경기도 여주에 좀 땅이 좀 큰 땅이 있습니다. 4,500평 거기에서 이제 땅콩농사를 지으면서 그때 기농 교육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농사를 지어놓고 가니까 내 땅에 농사 지었는데 한 1년 농사해놓고 나니까 한 1,000마리 정도 쏘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들이에요. 나무 뭔가 우리가 기농할 때 국가에서 3억 정도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어렵습니다. 많이 배우고 와서 해야 돼. 내 땅에 내가 농사 지었는데 그래서 땅콩 농사 지어가지고 좀 또 애들한테 좀 아는 후배들한테 좀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땅콩을 받았던 후배 하나가 내가 옛날에 다녔던 솔고 바이오메디카 회장님께 고자질했어요. 이익하니가 놀고 있다. 그래서 6월 말경에 전화 왔어요. 형님,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왜? 그랬더니 오시면 아세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호두나무 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장례식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나보다 좀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장장 해본 적도 없고 천안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런 걸 해봤으면 나한테 뭘 가르쳐줄 것도 없고 근데 무조건 내려가서 내 땅에 헤딩을 한 겁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보다 자기가 본인이 80이신데 100살까지 운영할 테니까 나보다 20년을 운영하라고. 그래서 여기 내려왔는데 제가 여기 내려와서 2년이라면 제가 복자여고 있죠. 복자여고 내가 고등학교 때 편팔했던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최원선이라고 좀 아시는 분은 전략 좀 해주세요. 제가 정신을 한번 사주게 그 친구를 좀 보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우리가 뭐 만난 적도 없고 아마 사진은 주고받을 그 인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아니죠. 그랬더니 또 와서 보니까 또 내가 이제 롯데상가 그만둔 뒤로 3단 2단지에 롯데상가 공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면은 저는 인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신 분들은 다들 열심히 도와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도 그랬는데 아까 우리 게이트들은 열심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그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생활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 끝나고 나서도 한 몇 년간은 3월, 9월 되면 이장병이 보집니다. 왜 그런 걸 밥을 너무 늦게 먹기 때문에 11시 그때 가난한 시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저는 이제 내 손으로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님이 딱 10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작년까지로 종부세를 냈습니다. 올해는 이제 봉시씨가 낮아져서 종부세를 안 냈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오고 그리고 전략하고 살고 지금 내가 여기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이 옷도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입었던 조끼입니다. 그 종부시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입은다면 그렇죠. 그래서 전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천안에 와서는 아주 사연도 많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천안에 오니까는 내 친구, 중학교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가학 선생님 저를 이뻐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반장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얼말고사를 끝나고 나면, 반장들, 그러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반장하고 둘이 시험지를 채점하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뭐, 그 애는 초등학교 때 친구도 아니었고, 중학교 와서 같은 반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 인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내가 내려오기 몇 년 전, 오기 전에 우연히 서울에서 동창회하면서 봤어요. 그 친구. 그래서 그때는 이제 통일교 강남 교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러면서 지금 수원문대학교 교수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문대학 교수들도 소개시켜주고 지인들도 소개시켜주고 교회도 많이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통일교 높으신 분 오늘 또 유회장님 오신데 유회장님도 소개시켜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같이 나고 지금도 모임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한국 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뭐 상조에서 하니까 뭐 장애인장만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내가 그랬어요. 천안 갔어.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그때 그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남한테 아주 소리 안 한다고. 하나도 안 나와주고 그들은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나무 그렇게 좀 크게 뭐 나무 뭐 이런 특혜를 받고 지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천안에 와서 전혀 모르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 우리 통장이 보니까 깝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이 그러더라고요. 행복기금 지원단도 들어가라. 청룡동에 행복기금 지원단, 그 다음에 또 체육계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내가 들어가서 이제 활동도 하고 그리고 노인에 가서 또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동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점심 같이 먹자고. 그래서 동장님이 또 밥 사라고 그런 거이다 그렇게 하고 갔더니 어느 어스름한 뭔가요 기사식당에 데려가더라고요. 그거 가서 그랬더니 우리 팀장하고 동장님하고 그 사장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르게 살기 여기도 좀 가입해라. 지금 그 사장이 바르게 살기 청룡동 위원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좀 우리 청룡동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솔직히 바르게 받자도 모르고요. 저 오기 전에 솔직히 그 직장생활 하면 뭐 좀 국회의원님 이렇게 말하는 게 영광이죠. 내가 동장도 본 적이 없고 시의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정치 만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데 그렇게 하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님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시장님도 만나게 되고 동장도 몰라서 저는 동장하고 인사해 본 적도 없어요. 천안에 와서 이렇게 이제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바르게 살기도 이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르게 살기를 맡아가지고 한 1년 정도 못 됐는데 지금 바르게 살기 위원장이 너무 사업이 바빠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아는 사람 지인들 통해 가지고 회원도 모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는 그렇게 몇 명 아니었는데 지금은 시내에서 아마 우리 청룡동 바르게 살기가 제일 활발한 것 같아요. 좀 명단이 없다니 더 활발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열심히 하니까는 또 시에서 또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우리 동장이 적극 미루고 적극 추천해가지고 제가 시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남들은 뭐 봉사활동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1년에 얼마씩 내야 된다. 돈이 꽤 큽니다. 그리고 또 애견사도 챙겨야 되고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그냥 제가 한 달에 국민연금 이런 거 받는 거에서 한 200은 넘습니다. 그것까지 그래서 제가 또 그때는 바르게 살기 회장이가 또 학생 대표 이박 선서도 있고 그래서 저를 출근해가지고 쓰고 있으면 누가 그래 원장이라고 왜 그걸 쓰냐고 그러지만 누가
이야기하게 되면 우선 깨끗해야 또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할 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오빠들 개띠들 성격대로 부지런히 막 움직이고 뭐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시 행사에서 초청장 경우를 안 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다니고 그래서 시에서도 저를 인정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안에 와서 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는 좀 너무 인덕이 많은 분들이 많고 도움을 도와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제가 무엇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나하고 인연 있는 분들한테 절대 손해를 끼치지 않고 가끔 가다가 저한테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기대에 응하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진지하게 해주셨고요. 원래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오셨거든요. 근데 아예 안 하고,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정국 기자도 박수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 잡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18번 노래 과연 잘하는 분인지 못하는 분인지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해집니다. 근데 보면 초청 강사가 노래를 잘하면 대체적으로 추천 강사들이 노래를 못해요. 초청 강사가 노래를 못하면 오히려 추천 강사들이 노래를 잘하고 근데 오늘 초청 강사가 노래를 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키시면 네, 나훈아의 사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같이 불러주세요. 내 여인아 보고도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둔데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당신하고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잘할 때까지 2절 2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인터넷에서 20년 이상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2절) 들어갑니다. 당신 같이 불러주시죠. 어려울 때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이거 따르기 힘들어요. 당신 우울할 때 내가 당신 웃음 주리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오늘도 내 여인아 보고 또 쳐다봐도 질지 않은 내 사랑아. 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잠시만요. 미래비전 콘서트 제11호 나도 강자다 성명 우익한 의사는 미래비전 콘서트 나도 강자대 제11호로 도전하여 살아온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라이브 생방송으로 출연하여 시니어들에게 용기와 비전을 제시하였으므로 강사로서의 활동을 증명한 미래비전 콘서트.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 원래 이제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연기한 거는 보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자 이제 그 우리 12호 강사님, 네, 자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떨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앉아서 하면 조금 낫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하고 나면 이제 우리 12호 강사님도 이 무대는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그리고 여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눈도 감고 그러셔도 되고요. 우리 12호 강사, 우리 박기자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나오면 오른쪽으로 계속 눌러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그 천안 성정동에서 조그맣게 이제 추어탕집을 현재 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떨리네요.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제가 이렇게 엄격결에 이렇게 이런 무대가 처음인데 엄격결에 그냥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한 달 보름 정도를 되게 힘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올라가서 해야 되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서 고민을 참 많이 한 시간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이렇게 도전하지 않았으면 지난 날이든 앞으로 계획이든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갖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돌아보고 한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앞으로의 인생에도 그렇고. 예, 저는 제목에서 추어탕은 나의 인생 이렇게 이제 제목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30년 조금 못되게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좀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좀 않을 거예요. 30년을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 30년 내내 이 장사는 나한테 안 맞아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했으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제가 장사를 한 건 아니었고 이제 애들 아빠가 결혼해서 처음에 직장인이었고 저는 아이를 키우다가 저희는 너무 시작이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어요. 남편도 저도 경제적으로 너무 준비도 없이 시작을 했고 또 정서적으로도 좀 건강하지가 않았어요. 이인즉 저는 7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때 할머니가 데려와서 이제 키우시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고 또 이제 새엄마가 들어오셨다가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과정을 어린 시절에 조금 겪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감이나 이렇게 친구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게 수치스러워하고 감추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밝게 웃지만 속에서는 항상 여러 생각이 올라오고 그런 어린 성장 과정이 있었는데 남편 역시도 저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의 그 사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준비가 안 돼서 월세부터 시작을 했고 또 이렇게 건강 둘 중에 하나라도 건강하면 서로 이렇게 좀 품어도 주고 할 텐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찌됐든 남편 직장 생활을 몇 년 하고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아이가 3살, 1살 때 놀이방에 맡기고 저도 이제 보험을 하면서 이제 경제 활동을 좀 남편이랑 돕고 있었는데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서 회사를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 간이 안 좋아서 그래서 부산에 발령 갔을 때인데 다시 우리가 서울로 올라와서 남편은 집에서 쉬고 저는 아이들이 놀이방에 보내고 보험회사 다니는데 남편이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저 굉장히 또 관계가 되게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친정 그 도움을 받아서 조그맣게 저희가 2평짜리 이제 가게를 얻어서 배달 전문점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장사의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평수는 작아도 2평짜리인데 그 아이들이 어려서 갔다 와도 이렇게 조그만 온돌 만들어서 앉아서 쉬게도 하고 배달도 하고 이렇게 둘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돈이 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또 둘이 또 노력을 하니까 그 옆에 또 조금 넓은 평수로 가서 이제 제가 전도 또 하게 되고 배달도 피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그 어려웠던 그 지하방에서 살았는데 집도 이렇게 전세에 넘길 수도 있었고 가게도 조금 이제 성장을 시킬 수 있고 이런 이렇게 좀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과점이라는 게 보통 아침 5시부터 준비를 하고 12시에 끝나요. 왜냐하면 일찍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 걸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들지만 이제 열심히 하니까 돈은 열심히 하니까 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그 꽃게로 크게 돈을 벌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돈을 이제 친한 친구가 돈을 굉장히 벌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영업하는 걸 보면서 이제 쉽게 보는 모습이 저도 이제 끌렸던 거고 그 친구도 그럼 이거를 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저도 그동안 힘들게 했던 이제 조금 이제 살만해진 거죠. 이제 조금 좀 편하게 벌어볼까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식당에 식자도 모르는 제가 식당을 하려고 결정을 하고 이제 그 가게는 저희가 잘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권리금도 제법 많이 받고 또 살던 보증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억 5천을 가지고 천안으로 제가 2002년도에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이제 친구가 조건을 얘기를 해줘요. 그 단독으로 되고 주차장이 넓은 그런 가게를 얻어라. 그래야 거기에 적합한 그 메뉴에 적합한 가게다 해서 이제 남편하고 천안에 처음 그때 와가지고 알아보면서 시내를 쌍용동에 가서 이렇게 돌면서 그런 조건의 가게를 찾게 돼요. 가서 보면서 주차장 넓고 가게가 크면 혹시 가게 내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녀요. 그러면 다 어이없어 하죠. 근데 이제 몇 군데를 돌다 보니까 또 그런 가게가 있어서 들어갔더니 그 사모님이 어떻게 알고 왔냐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조용히 가게를 이제 넘기려고 하시던 중에 저희가 그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 가게를 저희가 이제 인수하게 됐는데 그 평수도 굉장히 좋고 165평의 대지에 건평이 한 7, 80평 돼서 딱 적합한 그건데 보증금이 1,000만 원에다가 월세가 2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인즉 그 주인이 어르신들인데 언제 팔지 모르니까 만약에 팔게 되면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고 나오는 조건으로 그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한테 권리금을 안 받고 넘기는 거고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너무 무지했어요. 남편도 저도 그냥 그 부분을 그냥
맞는다는 적합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본사에서도 보고 너무 잘 먹었다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순지하고 너무 남편도 저도 너무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갖고 왔던 그 돈만 갖고 그래도 투자만 해서도 괜찮았는데 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더 끌어다가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 리모델링을 제대로 삐까뻔쩍하게 또 규모도 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잘 시설을 해놨는데 막상 저희가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와서 그만큼의 만족도를 안 주니까 처음에 오픈발은 줄 서서 먹더니 그만큼 금방 등 돌리고 소문들이 나서 이제 우리 가게는 이제 막 적자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 손 안에 있는 돈으로 이렇게 했지만 여기 와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멈출 수도 없고 하자니 괴롭고 근데 또 이제 문제였던 게 서울에서는 제가 이제 돈을 조그만 규모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천안에 내려와서는 아이도 어리고 어머니도 아프시고 하니까 남편이 모든 경제권을 좀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저는 돕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얘기가 됐던지라 남편이 이제 모든 걸 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그렇게 심각한지 저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그런 일이 있으면서 많이 이러지도 못하고 정말 우울한 상황에서 빼도 박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던 시점에 또 이제 추어탕을 하게 된 계기가 자리가 좋으니까 어떤 지인이 한번 같이 동업을 좀 해보자 자리도 좋으니까 그래서 그때 경제적으로 너무 이제 어려웠으니까 그분이 이제 일부 이제 돈을 들여놓고 동업을 하게 되는데 역시 동업 역시 저희가 너무 또 준비 없이 동업을 또 선뜻 했던 거예요.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다시 한 1년 정도 하다 돈을 마련해서 이제 내보내주니까 점점 자꾸 부채가 늘어가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갚아 나가면 되고 그 추어탕은 그래도 크게 저기 없이 이렇게 성장이 되는 메뉴더라고요. 그래서 한 중이었는데 한 2010년에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를 가게 돼요. 근데 저는 모든 걸 남편한테 맡겼던 상황에서 제가 할래니까 규모도 크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 빚은 하늘나라 떠나고 보니까 빚은 빚대로 많고 아이는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장사를 하면서 저는 우울 속에서 나올 수도 없고 하자니 괴로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웃음을 잃게 되고 생활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울감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괴롭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또 닥치니까 견디고 하다 보니까 또 악착같이 하다 보니까 운영이 그래도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갚아가고 이러는 중이었는데 조금 하다 2014년에 그 주인이 이제 매매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증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만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계약 조건이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제 저한테 이제 위기가 온 거죠. 이 1,000만 원을 갖고 다른 빚도 있는데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어찌할까 모르는데 또 정말 감사하게 그분들이 이제 측은지심을 가시고 그 매매하신 주인분들이 저한테 이사비용이라고 한 2,500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갖고 2,500 갖고 해가지고 그 3,500 갖고 이제 지금 제가 옮긴 이 가게로 와요. 그래서 고기는 보증금 1,000에 권리금 1,000에 월세 79만 원으로 2014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이 지금 여기는 제가 그래도 와서 몇천 들여서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너무 손을 안 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돈을 또 끌어다가 또 운영도 하고 또 장사를 하다 좀 걸리니까 갚고 이제 그게 계속 이렇게 이제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래도 많이 갚고 또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 역할을 하니까 그 옛날에 비하면은 굉장히 홀가분하고 좋지만 역시 제가 이제 올해 한갑인데 노후도 준비가 안 되고 이제 막 관절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우울감이 있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고 넘겨진 빚은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우울감에 빠져 있었어요. 좌절하고 있었던 시점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정면 퇴임을 이제 다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모임에도 참석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친구들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친구들은 정년 퇴임하면서 뭐 연금도 그러고 한 친구는 또 건물도 마련해서 그런 준비를 잘 해놨는데 저는 없어 난 못해서 이런 얘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중에 이 친구들이 요즘 이제 100세 시대인데 그래도 좀 쉬었다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연금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가만히 제가 저를 딱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거를 많이 이뤄놓지 않았다고 그 부분만 봐서 그렇지 그래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았으면 제가 포기했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한 30년이라는 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지 않나 이런 마음이 진심으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너무너무 젊었을 때라도 힘이 좋아서 잘했어야 됐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음적으로든 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장사를 오래 하고 일은 아무것도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운영이 조금 하는 게 제가 좀 많이 부족하고 해서 어려울 뿐이지 일 자체는 힘든 게 전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딱 하다 보니까 그러면 100세 시대에 내가 100세에도 일을 한다면 돈 몇천억보다 더 멋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딱 그렇게 전환이 된 거예요. 100세에도 일을 하는 것처럼 멋있는 일이 있을까? 허리를 곧게 펴고 일을 하고 한다면 근데 다른 일을 시작한다면 모르지만 내가 했던 일을 꾸준히 일은 요령으로 하는 거고 하는 건데 새로운 일 도전은 어렵지만 이 일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마음이 딱 바뀌니까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고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제 마음에 저한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그래 잘했어 그러면서 또 자신감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생기는 마음이 자꾸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삶이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땅을 파면서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감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제가 체험하면서 그거를 깨닫는 순간 제 일이 갑자기 너무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세에도 그래 좋아. 100세에도 나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할 거야. 목표를 딱 정하니까 또 실천 사항이 바뀌는 거예요. 100세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정신적인 거나 뭐 육체적인 상황이 안 되면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운동이나 뭐 명상을 하든 이런 거를 해서 매일 아침마다 루틴을 아침에 저도 팔굽혀펴기를 50개씩 하고 출근을 해요. 오늘 내가 팔굽혀펴기를 50개를 못하면 네가 출근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자격이 없어. 그렇게 제가 저한테 다짐을 하고 왜냐면 가게 가서는 일이 굉장히 체력을 요하는 일이 많아요. 식당이. 근데 그런 체력이 안 되면 점점 일을 할 수가 없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체력에 대한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식당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목표도 이렇게 정했어요. 나는 일하기 위해 산다. 일하기 위해 산다? 그게 무슨 말일까? 보통은 이루어서 쉬려고 하는데 나는 죽기 직전까지 일할 거야. 이렇게 목표를 딱 세우니까 일을 일단 한다는 건 건강하다는 얘기고 또 일을 한다는 거는 일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노후는 해결이 되는 거고 또 일을 한다는 거는 사회성이 있다는 거고 또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나의 일은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관리만 하면 내가 안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이 일이 있는 거는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거라는 생각이 제가 딱 긍정적으로 보니까 계속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다 부정적으로 보였는데 하나가 탁 튀어서 긍정적으로 보니까 다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하루하루 열심히 할 거고 저희 가게는 지금 저희가 7명이 일을 나눠서 하는데 3분이 72세예요. 그리고 제가 환갑인데 제가 막내예요. 오늘도 2분도 오셨지만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조를 짜서 잘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또 제가 좋은 메뉴 추어탕이 보약보다 좋은 음식이 추어탕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특별히 해먹는 게 없이 가끔이나 해먹지 추어탕을 자주 즐겨 먹는데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분들 20년 넘게 자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지금 계획은 100세까지 허락한다면 하고 또 우리 가게에 있는 식구들도 건강관리 잘 살 수 있는 최소한 90까지는 하자 이런 목표를 갖고 지금 열심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했던 그런 마음을 이제 바꿔서 제가 일을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그런 마음을 갖고 밝은 것을 보면서 이제부터 시작하면 시작해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재밌게 일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시간에 맞춰서 끝내주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를 잡으시고요. 근데 진짜 네. 연습 좀 했는데도 안 돼요. 오늘은 기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편안하게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 나도 강사자의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한번 주인공이 되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처럼 이제 주인공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못다한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여기서 내년 1월부터 강사들을 또다시 모셔서 못다한 이야기라는 그때는 이제 토크 방송으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지금 카메라를 잡고 계신 분이 사호 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사호 강사님부터 여기 이제 모셔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00곡까지 일단 꾸준히 100곡까지 하려다 보니까요. 지금 봤을 때 한 7~8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100곡까지 나오려면.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그 도전 의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넘기려고 했더니 두 분이 전혀 안 넘기세요. 이거 누르는 거 좋죠? 네. 부담이 되니까 말이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데 일단 부담을 가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강사님의 노래는요. 제목이 네, 그것도 가장 어려운 노래예요. 또 이문세 씨의 잘해서 근데 안 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